136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임인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는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수술 결과가 발표되었고, 한 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일은 뭐 한 개라도 투명하고 선명한 게 없습니다. 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수술을 안 하고 서울대 병원까지, 그것도 헬기를 동원해서 진짜 특급 수송을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고, 수술 결과도 바로 발표도 안 하고 시끄러지니까 하루가 또 지나고 난 뒤에 수술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를 발표한 서울대 의사 하는 말 가관입니다. 수술이 복잡하고 난해한 수술이었다. 그러면은 부산대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는가? 부산대 병원에서도 충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의사들이 있다는 서울대병원 의사의 그런 발표로 인해서 부산대 병원과 지방 병원 의사들은 열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수술 결과는 1.4cm의 자상이다, 막 칼에 찔렸다, 그리고 0.8mm를 봉합 수술, 0.8mm 해봤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걸 꼬맸다. 그 안에 열어보니까 피떡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밥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잘 있대요.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불리함의 병원에 입원해. 여야 할 것 없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이재명 가는 곳, 이재명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선명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언론들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번 자상 그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자가 누구냐?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발 민주당이요, 뭔가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 안 하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 의혹 없이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안 그래도 지금 가정경제도 위험하고 국가경제도 위험하고 모든 게 불안정한데, 야당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매일 가서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머리를 갈등을 더 만듭니다. 의사와 의사들끼리 또 갈등을 만들어서 부산대 의사들은 부산 의사협회에서 또 막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고, 서울대 의사는 그 발표하고 난 뒤에 또 완전히 숨어버리고, 응급 의료 때 헬기 타지 못하는 국민들 지금 뭐 비아냥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헬리콥터 태워주라고. 지금 권력 가진 자들 좀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병원이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대형 병원에 입원하려면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서울대 병원 못 옵니다. 저 연대, 세브란스, 저 아산병원, 삼성의료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재명은 막 부산대 병원 가서 바로 헬기 타고 서울로 오고. 이재명 씨 제발 좀 반성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낙연 씨 제발 좀 정신 차려갖고, 칼을 뺐으면 물을 썰든지, 물을 안 썰면 막 감자라도 자르든지 결단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좀 변화를 시켜봐요. 어느 나라든 여야가 있으면서 선명정치, 투명정치,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할 때 국민들은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치킨 게임이 돼갖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환호 부르고 있는 이 형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싣자,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헌법 전문에 실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역사 공부도 좀 많이 해서 헌법 전문, 헌법 알잖아요.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그 전문에 이것저것 아무나 실으면 누득이 되잖아요. 다음 헌법을 바꿀 때는 헌법 전문은 진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 전문만 읽어봐도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문을 실어야지, 그 까마득한 옛날 갈등과 피해 역사 그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 5.18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사학적으로 규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5.18은 거의 정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훗날 아니면 지금이라도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역사학도들이 광주 5.18은 어떤 사건이었다고 그걸 규정을 할, 그때 가서 그게 헌법 전문에 아니면 어디에 실어도 무방하고 타당하고 그럴 때 그걸 싣는 겁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민주적 요소, 폭동적 요소, 북한군 개입 요소, 김대중 내란 업무적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게 5.18입니다. 이 5.18을 민주항쟁 그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5.18을
관련해서 어제 인천시의회 의장이 스카이데일리 그 신문을 아마 돌린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연초에 포해지로 전면을 5.18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 보도가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각 분야별 지구촌별로 가짜 유공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가짜 유공자들이 있는 데이터까지 다 보도를 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읽어볼 만하고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천시의회 의장을 징계하겠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좌파들의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요소가 좌파들이 씌운 프레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 본질은 어떤 거냐 하면은 김만배와 신앙님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는데 이 고스톱은 아주 위험한 고스톱이었습니다. 가짜인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윤석열을 끌어넣는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사건 주범에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산 그 저축은행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타줬다. 커피 타준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신앙님하고 김만배가 공작을 해서 짜내고 그게 선거 며칠 전에 서울대병원에 누워있는 이재명이가 국민이 전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당신이 대장동 주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각본과 시나리오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배의 머릿속에 돈 속에서 거기에 신앙님이가 언론인 신앙님이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왜 위험한 고스톱이었나? 이거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은 선거인데 이 선거를 공작과 조작, 업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앙님이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KBS, MBC, 뉴스타파 등등 그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던 언론들이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다 가짜인 걸 알면서 아니면은 그 정도 선거에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신앙님 방심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팩트 체크하지 않고 방송했던 방송 언론사들에 대해서 과징금인가 이렇게 물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가 도를 또 넘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온 민원인 신상을 다 틀어갖고 세상에 또 공개를 했어요. 신상 공개를 했는데 이 신상 공개의 또 정도가 또 도를 넘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고급 정보망이 아니면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제공을 받아가면서 또 신상을 틀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 힘으로 떼법으로 하면 된다 생각하고 지금 방심위 내부 고발자 내부 양심 공익 제보자도 아닙니다. 이런 놈은 찾아갖고 엄벌해야 됩니다. 이런 놈을 찾아서 감방으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각 기구들이 선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근데 지금 방심위에서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도를 넘은 자 누군지 아직까지 밝혀내고 있지 못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공화국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선명하고 신속하게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이거 벌써 다 잡혀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거꾸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맨날 그놈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보호해줄 시민단체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연대, 한국 NGO 연합이 이런 사건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험난한데 이 험난의 끝판이 금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끝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여든 야든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이 딱 봤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희망합니다. 거짓과 사기, 온갖 근무 술수,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총청화제가 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가 또 초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